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조금 특이한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렌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루이 50mm f1.8의 에노모픽 렌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면 16대 9 비율로 영상이 촬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루이 에노모픽 렌즈를 이용하면은 좌우로 좀 넓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33%더 증가한 2.4대 1의 와이드 스크린 시네마를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16대 9로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2.4대 1의 와이드 스크린의 영화를 찍을 수가 있다.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2.4대 1로 촬영이 될까? 네, 렌즈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앞부분을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렌즈가 일반적인 렌즈하고 좀 앞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에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부분도 좀 특이하지만은 앞쪽을 보면은 제가 이 안쪽에 부분 보이는 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 모양으로 볼록한 게 아니라 약간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측면으로 더 넓은 화면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을 시켜 놓은 거죠. 렌즈의 앞부분 구경은 67mm고요. 그리고 앞쪽에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1.33배 확대가 된다고 적혀 있죠. 소니 E마운트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제가 장착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운트가 좀 특이합니다. MFT 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장착하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니 E마운트 컨버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참고로 캐논 EF-M 마운트나 뭐 니콘의 G 마운트 뭐 다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끼우면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운트용 렌즈 컨버터를 장착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장착할 거예요. 네, 보면은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십자 볼트, 십자 볼트만 제거합니다. 여기 뭐 육각 볼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거하지 마시고 십자 볼트만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 아래 부분에 보면 이렇게 홈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춰서 이렇게 껴줘요. 그럼 따각 걸리면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 있는 볼트를 다시 고정해 줍니다. 네, 컨버터 장착이 완료됐어요. 그럼 한번 끼워볼까요? 여기는 빨간색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하면 완료가 됐어요. 컨버터 링을 달았기 때문에 바디랑 렌즈랑 같이 통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 촬영할 때 렌즈 없어도 촬영하게끔 바디 설정을 변경해 놓고 촬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촬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돌리는 거가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건 초점 링이고요. 뒤쪽에 있는 건 조리개를 조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조리개를 보니까 f1.8부터 16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포커스 링 같은 경우는 0.85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링은 이제 자주 돌릴 거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좀 잘 돌아가는 형태이고요. 조리개 조리개 값 같은 경우는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고정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뻑뻑하게 돌아가고 조금 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으로 돌리고 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이제 짐벌에 올려놓고 촬영할 때 모터로 돌리는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별도 구성품으로 이렇게 톱니바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에 끼우고 이제 모터를 돌려서 이걸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시루이 에노모픽 렌즈를 사용해서 영상도 사진도 찍어 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가 익숙한 그런 바디를 사용하시는 게 좀 편했습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이게 피커를 통해서 화면에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면은 촬영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몇 가지 테스트로 보여드릴 만한 영상과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근데 사진과 영상을 볼 때는 똑같아요. 일반 영상이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전거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재생되고 있죠. 그런데 화면 비율을 보면은 16대 9 똑같아요. 그리고 4K로 지금 영상이 촬영이 됐고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보면은 이상하게 원이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동그랗지 않고 약간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좌우로는 좀 이렇게 뭔가 좁혀진 느낌이 들고요. 사진을 봤을 때도 알 수가 있는데요. 좌우로 사진을 이렇게 압축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위아래로는 좀 늘려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좌우로는 좁게 보이는데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양쪽으로 좀 더 넓은 사진을 받아서
센서에다 그냥 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21:9를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좌우의 화면을 더 많이 담아서. 근데 이 렌즈로 촬영했을 때 결과물 자체가 21:9로 저장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카메라 센서는 16:9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촬영이 되고 녹화가 되는 겁니다. 녹화도 되고 사진도 찍어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후 버전을 통해서 늘리는 거예요. 먼저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왔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위아래로 좀 길쭉한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좌우가 압축돼서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느낌대로 하려면 사진이 좌우로 넓어져야 돼요. 지금 비율을 보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보니까 6000대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21:9 비율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묶여 있는 거 풀고요. 6000을 계산상으로는 9333을 입력하면 됩니다. 9333.333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OK 눌러보면은 좌우가 늘어나요. 근데 딱 얼핏 보기에는 뭐 사진은 이게 좌우로 늘어나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사진을 보고 이걸 봐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사진이죠. 네, 원본을 보면 이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후보정하는 거는 액션을 뭐 넣어서 만들면 되는 데서 어렵진 않은 작업인데요. 이게 보면 차이가 확실히 커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걸 원래대로 늘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하고 원래대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찍힌 건데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사진을 담은 거죠. 그래서 늘리면은 의도적으로 21:9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겠어요. 이게 4K로 그러니까 영상에서 치면 4K고요. 뭐 더 높은 해상도 사진 찍은 다음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위아래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21:9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이 위아래로 더 길었는데 이제 위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좁히는 거죠. 강제로 이렇게. 그러면 21:9 비율로 맞춰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이 렌즈를 사용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렌즈로 찍고 위아래를 자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빛을 찍어보면은 좀 특수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빛을 일부러 비춰보고 있는데요. 그럼 빛이 좌우로 찢어지죠, 이렇게. 좌우로 찢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게 빛이 많으면은 더 옆으로 찢어지는 효과 때문에 좀 더 상이 좀 이쁘게 맺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근데 좌우로 압축된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뚱뚱해 보입니다. 그쵸? 좌우로 원래 넓게 찍은 21:9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작업을 할 때 미리 21:9로 만들어서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인코딩 할 때 그냥 21:9로 그냥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일단 이걸 좀 지울게요. 지우고 지금 이 영상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수정에 들어가면 푸티지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이 클립 수정이 뜨는데 픽셀 조항에 비해서 다음에 맞추기 선택하시고 아래 보면 HD 에노모픽 1.333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거 비율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21:9로 그냥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됐던 걸 좌우를 갖다 다시 늘리는 거죠. 이 상태로 다시 클립을 가져서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랑 느낌 다르죠? 네, 좌우로 이렇게 넓게. 네, 실제로 제가 찍은 영상이 이제 이런 영상일 텐데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이게 사람 눈이 적응하는 게 압축된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늘리면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을 늘려놨지 이런 느낌 처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 상태로 다시 다 작업하다 보면은 이 화면이 원래 맞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1:9로 편집을 해서 영상 재생해 보면은 확실히 좀 느낌 달라요. 일반적 영상에 비해서 좌우가 넓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보던 화면보다 좀 더 넓게 보이는 영역 때문에 좀 뭔가 감성적인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좌우 부분에 좀 잘 안 보이던 부분까지 이렇게 좀 더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찍을 때는 그렇게 신경 써서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게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치 않게 뭔가 그런 효과가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렌즈를 처음 사용해 보는 거긴 한데요. 21:9 비율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21:9라고 하면은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을 감상을 하면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4K에서 위아래 잘라내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근데 빛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좀, 그러니까 야간 촬영 같은 거 할 때 좀 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영상 찍을 때는 좀 오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촬영을 좀 많이 하신다면은 한번 사용해 볼 만한 렌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좀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봤고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